안녕하세요. 스라 정보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도단한 새싹처럼 싱그럽고 희망찬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땅의 미래인 씨앗을 닦으며 40년을 묵묵히 헌신해온 한 장인. 하지만 세상은 그 정직한 보존을 돈 안 되는 낡은 것이라 비웃으며 소중한 생명의 단지들을 밭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기술력만 믿고 진짜 생명의 뿌리를 짓밟았던 오만한 자에게 돌아온 세상에서 가장 묵직하고도 통쾌한 인연의 심판. 지금부터 진정한 미래가 어디에서 오는지 보여주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산등성이에 걸린 해가 제법 길어진 걸 보니 또 한 번의 굽이치는 계절이 우리 곁을 찾아온 모양입니다. 저는 이 깊고 적막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평생을 우리 땅, 우리 흙에서 자란 토종 씨앗들을 주워 모으고 보듬으며 살아온 박노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를 씨앗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화려한 기술이나 세상 돌아가는 복잡한 이치는 잘 모릅니다. 그저 우리 몸엔 우리 씨앗이 최고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투박한 믿음 하나로 수십 년 세월 동안 이 수천 종의 씨앗 단지를 자식처럼 지켜왔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이 작은 흙단지들을 어루만지다 보면 훌쩍 지나가 버린 그 옛날의 그리운 시절들이 흑백 사진처럼 떠오르곤 합니다. 봄볕이 유난히도 따스했던 고향 집 앞마당, 굽은 허리로 밭을 메시던 어머니의 땀방울, 그리고 굳은 살 베인 거친 손으로 갓 지은 밥을 덜어주시던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 우리네 삶이 참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거울 속 제 모습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보일 때쯤이면 이상하게도 그 옛날 흙냄새와 아궁이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워지곤 하니까요. 이 단지들 속에는 단순히 씨앗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고 가난했지만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찐 감자 하나에도 한바구음을 짓던 우리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고 이웃과 담장을 허물고 정을 나누던 따뜻한 고향의 온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얻었지만 또 그만큼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낡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씨앗들은 어쩌면 제가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고향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도 매일 아침 단지의 먼지를 닦아내며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씩 세상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주변을 관조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의 가정을 꾸려 도회지로 떠나고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오랜 벗들도 하나둘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나간 빈자리. 가끔은 이 넓은 산골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제 모습이 꼭 추수가 끝난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허수아비 같아 가슴 한구석이 시려울 때가 있습니다. 중년이 넘어가고 노년의 문턱에 서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독이라는 손님과 마주하게 되지요. 밤바람이 창호지를 흔드는 소리에도 문득 코끝이 징해지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흙단지들 곁에서 그 헛헛함을 달래곤 했습니다. 작고 마른 씨앗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보기엔 그저 생명력 없이 메말라버린 먼지 알갱이 같아 보여도 흙을 만나고 물을 머금으면 기옅고 푸른 싹을 틔워내는 그 질긴 생명력. 그것은 마치 온갖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길러낸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구분 등과 참 많이도 닮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워 넣어야만 행복해진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살아보니 진정한 평안은 비워내는 데서 오더군요. 몸의 기력이 쇠해지는 것은 섭섭한 일이지만 그만큼 욕심을 덜어내고 마음의 공간을 넓혀가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거친 손에 쥐어진 이 씨앗 한 줌을 바라보며 저는 화려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내 자리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는 삶의 태도를 배웁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돈도 안 되는 쓸데없는 일에 여생을 낭비한다고 혀를 찰지 몰라도 저는 이 고독한 시간이 참 좋습니다. 고독은 저를 갉아먹는 병이 아니라 비로소 제 자신과 오롯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벗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켜온 이 작고 고요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산새 소리 대신 굴삭기와 트럭의 굉음이 산골짜기를 울리기 시작했지요. 제 집 바로 옆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이 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가꾸던 그 비옥한 땅 위로 삭막한 철골 구조물들이 솟아올랐습니다. 대기업에서 지었다는 거대한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였습니다. 유리와 쇳덩이로 둘러싸인 그 거대한 건물은 흙내음과 땀내음으로 살아온 제게는 마치 차갑고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총괄한다는 젊고 날카로운 눈매의 강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드는 스마트 농업만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저 같은 늙은이가 흙이나 만지고 있는 것은 지역 발전의 방해물일 뿐이라고 노골적으로 멸시했습니다. 젊음과 자본, 그리고 기술이라는 무기로 무장한 그의 눈에 40년을 넘게 지켜온 제 흙단지들은 그저 미관을 해치는 골칫덩어리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할아버지, 이런 벌레 꼬이는 흙단지 좀 다 치우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영감님, 여기 이제 대한민국 최대의 바이오 단지가 들어설 곳이에요. 이런 지저분한 흙단지들이 입구 옆에 있으면 우리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장 치우세요. 아니면 이 곰팡이 냄새나는 단지들 당장 밭바닥에 쏟아버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 물건을 치우라는 으름장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제 삶의 궤적, 우리 조상들의 지혜, 그리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온 우리 세대의 모든 가치관이 깡그리 부정당하는 듯한 뼈아픈 수모였습니다. 속도와 효율만이 전부가 된 세상 속에서 기다림과 인내의 가치는 이렇게 힘없이 밀려나야만 하는 것인지. 씁쓸한 입맛을 다지며 저는 말없이 단지들을 어루만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고 하지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루어 놓은 것들이 때로는 다음 세대에게 낡고 쓸모없는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부모된 도리로서 묵묵히 삼켜내야 할 서운함이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히곤 합니다. 강 대표에게 제 씨앗들은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신 같은 노인네가 지키는 건 그냥 잡초일 뿐이야. 어느 비 오는 날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 오지 마을을 두 다리로 헤매며 모아온 내병성 강한 토종 콩과 벼 씨앗이 담긴 단지들을 보더니 그는 돈도 안 되는 유물이라며 인부들을 시켜 그것들을 진흙 밭바닥에 사정없이 쏟아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흙단지가 깨져나가고 오색 찬란했던 귀한 씨앗들이 차가운 진흙탕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영감님, 요즘은 다 유전자 조작으로 완벽한 씨앗을 만들어요. 이런 구식 씨앗으로 뭘 한다고? 이거 다 세균 덩어리니까 내가 대신 청소해드린 겁니다. 다시는 이 신성한 연구 단지에서 먼지 피우지 마세요.
그의 비수 같은 말보다 저를 더 아프게 한 것은 무참히 짓밟힌 내 자식 같은 씨앗들이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질척이는 진흙바닥에 주저앉아 차가운 흙탕물 속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대며 씨앗들을 줍고 또 주었습니다. 이 씨앗들이 어떤 씨앗인데 단순한 알곡이 아니라 수천 년 우리 땅의 혹독한 가뭄과 장마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들이자 언젠가 닥칠 기후 위기 속에서 인류를 살릴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을 보며 속을 끓이는 이 세상 모든 늙은 어미 아비의 심정으로 무너진 땅바닥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뼈가 시리도록 아팠던 그날의 비가 그치고 다시 무심하게도 맑은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몸살이 나 알아놓을 법도 한 나이였지만 저는 밤새 진흙 속에서 건져 올린 씨앗들을 방 안으로 들여와 하나하나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뭉툭하고 상처투성이인 손끝에 닿는 씨앗들의 감촉. 다행히도 생명의 숨결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건강이라는 벽 앞에서도 세상의 무심함 앞에서도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예전 같지 않은 무릎 관절에 서글퍼지기도 하고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신문 글씨조차 읽기 힘든 흐려진 눈에 서운함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은 그저 쇠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러지기 쉬운 꼿꼿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거센 바람에도 유연하게 휘어지며 뿌리를 굳게 내리는 대나무처럼 아픔을 사귀고 인내하는 법을 몸으로 체득하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저는 깨진 흙단지의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생각했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결국은 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것을요. 강 대표를 원망하는 마음마저 비워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작은 생명들을 따뜻한 볕에 말려 다시 숨쉬게 하는 일에만 집중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비워내야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듯 제 마음에 맺힌 억울함을 비워낸 자리에 다시 생명을 향한 다정한 기다림을 채워 넣었습니다. 투박한 채반 위에 널린 씨앗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상처 속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는 대자연의 겸손함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근본 없는 혁신은 모래성보다 위험하다는 옛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자연의 섭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은 언제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온 세상이 식량 위기와 기상 이변으로 신음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 대표가 그토록 자랑하던 한치의 오차도 없다던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에 믿을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완벽하게 통제되었다던 그들의 작물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종 병해충에 감염되어 하루아침에 새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첨단 센서도 비싼 영양제도 화학 농약도 그 정체불명의 전염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온실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렸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식량 위기의 조짐 속에 강 대표의 회사 주가는 끝없는 나락으로 폭락했습니다. 자연이 수천 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스스로 길러낸 내성과 저항력을 무시한 채 오직 생산성만을 위해 획일화된 계량 종자의 끔찍한 결말이었습니다. 강 대표는 넥타이가 풀어 헤쳐진 채 텅 빈 온실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기술의 한계 앞에서 그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제 마당 한편에 심어둔 토종 작물들만큼은 이상하리만치 푸르고 꼿꼿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첨단 설비 없이
그저 자연의 햇빛과 비 그리고 투박한 늙은이의 땀방울만으로 자라난 그 작물들은 맹렬한 병충해 속에서도 끄떡없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화려한 기계가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땅의 아픔을 몸으로 기억하고 진화해 온 정직하고 질긴 생명의 힘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는 가끔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곤 합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강원도 산골을 짙게 뒤덮고 있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따금 우체부 오토바이 소리나 들릴 법한 이외진 산길에 하늘을 찢을 듯한 헬기 소리와 함께 외교 번호판을 단 검은색 고급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차량이 멈춰선 곳은 웅장한 스마트팜 단지 앞이 아니라 바로 제 낡고 초라한 한옥 마당 앞 공터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말로만 듣던 세계식량기구 WFP의 총재와 국제종자협회의 저명한 석학들이 흙먼지를 뚫고 다급하게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전 세계를 덮친 식량 위기 앞에서의 절박함과 일말의 희망을 찾으려는 간절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강 대표가 사색이 된 얼굴로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그는 아마도 이 엄청난 행렬이 자신의 첨단 회사를 구제해주러 온 글로벌 투자자나 구내주라고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헝클어진 옷매무시를 대충 다듬고는 비굴할 만치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총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총재님,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 스마트팜의 기술력으로 이 전염병을 통제할 방법이 저희에게 자금만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이 위기를. 자신의 실패를 가리고 어떻게든 동아줄을 잡아보려는 젊은 대표의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측은함마저 느꼈습니다. 성공만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온 인생이 한 번의 꺾임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허망해질 수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기적은 가장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장 낮고 허름한 곳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WFP 총재는 다급하게 매달리는 강 대표를 서늘한 눈빛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거대한 유리 온실이 아니라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씨앗을 말리고 있던 제 구분 등이었습니다. 총재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제 낡은 평상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수건을 내려놓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은발의 총재가 제 거칠고 흙투성이인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늙은이의 주름진 손에 깊은 존경을 표하듯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마스터 박 드디어 찾았습니다. 인류를 구할 마지막 유전자가 바로 여기 있었군요. 통역사를 통해 전해진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전 세계의 개량 종자가 신종병의 충으로 전멸하고 있는 이 끔찍한 시점에 유일하게 이 병충해를 이겨낼 원형 유전자를 가진 토종 씨앗을 보유하신 분, 당신이 40년간 외롭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산골에서 지켜온 이 낡은 흙단지 하나가 곧 인류의 굶주림을 막을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나온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전국을 떠돌던 시절, 얼어 죽을 뻔했던 겨울밤, 그리고 흙바닥에 쏟아진 씨앗을 주우며 피눈물을 흘렸던 그 비 오는 날까지 세상 모두가 등 돌리고 비웃었던 나의 길고 외로운 고독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 대표는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자신이 잡초라며 비웃고 세균 덩어리라며 진흙바닥에 짓밟아버렸던 그 낡은 흙단지들이 사실은 수조 원의 가치를 넘어서는 인류의 지구의 보험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오만함이 빚어낸 무지. 그 무지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사연을 전해 들은 WFP 총재는 강 대표가 제 씨앗 단지를 쏟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안색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강 대표를 향해 단호하고도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대표, 당신은 껍데기뿐인 기술을 팔았지만 생명의 근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배우지 못했군. 근본을 무시한 당신의 회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지원받을 가치도 없소. 그 한마디에 강 대표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그의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파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벅찬 가슴을 안고 평상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데 훌쩍 먼저 떠나버린 제 아내와 오랜 친구들의 얼굴이 밤하늘의 별처럼 떠올랐습니다. 평생 남편의 그 별난 씨앗 사랑 때문에 변변한 옷 한 벌 못 입고도 당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을 거유라며 거친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아내. 술잔을 기울이며 박서방, 자네 뚝심 하나는 내가 인정한 애라며 허허 웃어주던 친구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의 모든 인연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중년의 고개를 넘고 노년의 언덕에 다다랐을 때 곁에 남아 나의 어리석음마저 품어주던 부부간의 정, 그리고 조건 없이 나를 응원해 주던 친구와의 우정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씨앗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그들은 지금 제 곁에 없지만 그들이 제 마음밭에 심어주고 간 사랑과 믿음이라는 씨앗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날 우기적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 후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정부와 국제기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던 강 대표의 스마트팜 시설은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낡은 집과 마당이 있던 그 자리에 전통 한옥의 넉넉함과 현대의 보존 기술이 결합된 국가 토종 종자중앙 저장소가 건립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씨앗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젊은 농학자들과 연구원들에게 씨앗을 심고 가꾸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진짜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이 아닙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에 담긴 생명의 겸손함, 그리고 자연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겸허한 삶의 태도를 가르치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나 화려한 기계, 눈앞에 이익을 좇는 속도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묵묵히 이어온 정직한 생명의 힘, 비바람을 견뎌내며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인내의 시간이 어떻게 세상을 다시 숨쉬게 하는지 저는 이제야 온 세상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느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흰머리가 늘어가는 거울 속 내 모습에 씁쓸해하시거나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고독감에 지쳐 계시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겉모습이 조금 낡고 시들어간다 해도 여러분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눈물과 땀으로 가꾸어온 그 삶의 궤적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첨단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비바람을 견뎌낸 인생의 토종 씨앗이 심어져 있으니까요. 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묵묵히 지켜나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삶도 이 씨앗들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구원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의 상처들은 툭툭 털어 비워내시고 그 자리에 내일의 따뜻한 희망을 조용히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늙은이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속 흙단지 하나 든든하게 지켜가시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